안녕하십니까. 저는 더 로컬 프로젝트의 대표 이희준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큰 행사장인지 모르고 왔습니다. 네, 좀 떨리는데요. 설명받은 것처럼 전통시장 도슨트라는 직함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참기름 소믈리에라는 직업을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처음 들어봤다. 네. 전국적으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국민이 알 때까지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저는 로컬에 대한 이야기를 하러 나왔습니다. 사실 로컬이라고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부터 서울부터 제주도까지의 지역들을 일컫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로컬에 있는 자원들을 발굴해서 대중들에게 조금 더 쉽고 편하게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도슨트라는 직함, 참기름 소믈리에라는 직업이 그 안에 내포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전문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각 분야에 있어서 그 분야의 언어를 배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영어를 배울 때 단어를 배우잖아요. 스페인어를 배울 때도 단어를 배우고요. 아랍어를 배울 때도 단어를 배웁니다. 디자인을 배울 때는요. 그쵸? 디자인 툴을 다루는 걸 배우고요. 스피치, 발음을 할 때는 발음을 배우죠. 스피치를 할 때는요. 그런 것처럼 기본적인 그 분야의 언어를 배우고 나서 그 언어를 가지고 마술을 부리는 것이 저는 창업이 될 수도 있고요. 창직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일반 기업에 가서 활동하는 어떤 자양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로컬에서 그 언어를 배우고 로컬의 언어를 기반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좀 다양한 길을 걸어왔고 우리 설명해 주신 것처럼 그 길이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솔루션들을 강구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 있는 전통시장이 혹시 몇 개인지 알고 계시는 분 계실까요? 네, 이렇게 조용합니다. 항상 어느 자리에 가서도 질문을 드리는데요. 그래도 전통시장 도슨트라고 하는 전문가를 만나셨으니까 우리나라에서 매일 열리는 전통시장이 몇 개인지 정도는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열리는 전통시장의 개수는 1,500개가 있고요. 전국적으로 1,500개의 놀이동산이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전통시장 한 개마다 놀이동산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 놀이동산 안에는 약 100개의 탈 것은 아니지만 살 곳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매일 열리는 시장의 개수가 1,500개고요. 5일마다 열리는 5일장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네, 질문 드리면 답변 안 해주실 것 같아서 5일마다 열리는 5일장의 개수는 전국적으로 약 550여 개가 별도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합치면 약 2,050여 개의 전통시장과 5일장이 대한민국에 존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봐도 시장이 1,000개 이상 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거의 유일합니다. 아직까지 제가 찾지 못했습니다. 혹시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모르는 나라에. 하지만 지금까지 제가 다녀온 나라들에는 1,000개 이상이 되는 시장을 가진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자부심을 가져도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시장 한 곳 한 곳의 이야기들을 발굴해서 대중들에게 특화된 상품 그리고 철학을 가지고 장사를 하시는 상인들의 이야기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의 일부를 시장이 두근두근이라는 책을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 아침까지 다녀온 시장의 개수가 1,300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1,011개 시장에 대한 사진과 글로 된 기록을 아카이브하고 있고요. 아카이브라는 단어는 아시겠죠? 네, 수집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기록을 토대로 책을 만들었는데 이 책 2권 안에는 45개의 시장에 대한 이야기만 담겼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1,000개 넘는 시장의 이야기가 책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걸 잠깐 보류했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고 누구나 찾아갈 수 있도록 뭔가 플랫폼화해서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준비하고 있고요. 제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읽고 시장에 찾아가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콘텐츠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도슨트는 전통시장의 역사와 철학 있는 상인들의 이야기, 특화된 상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전문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참기름 소믈리에라는 직업이 탄생하게 됩니다. 탄생하게 된 계기는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아카이브나 기록을 해왔는데
저것만 가지고는 혁신을 이뤄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시장 상인분들의 어떤 의식 개선이나 의식 혁신을 통해서 시장을 활성화시켜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직접 상인이 되는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앗간 사장이 2016년도에 됐고요. 서울 구로시장에서 참기름을 차교하는 방앗간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이 방앗간에서는 좀 독특했던 것이 뭐냐면 제가 차교하는 참기름도 있지만 전국 각지의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99종의 참기름을 모두 다 수집해서 저희 방앗간에 오시면 참기름을 맛보실 수 있도록 테이스팅 쇼를 했습니다. 나한테 맞는 참기름을 찾는 경험은 아마도 해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심지어 비빔밥에 들어간 참기름은 맛봐봤지만 참기름 자체를 맛보려고 노력했던 경험은 없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소하지만 나한테 맞는 참기름 한 병을 찾는다면 나한테 맞는 소금을 찾으러 다니실 거고요. 나한테 맞는 간장을 찾으러 다니실 거고, 나한테 맞는 상추가, 시금치가 어느 지역에서 나는지를 관심을 가지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작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어제는 제가 거제도에 있었는데요. 거제도에 있는 유자 나무 농사를 짓는 이제 분이 찾아오셔서 유자에도 지역별로 맛과 향, 풍미가 다르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또 남해에 가니까 시금치 농사를 짓는 농부님들이 오셔서 남해의 시금치는 브릭스가, 당도가 15브릭스까지 올라간다. 마치 과일처럼 달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의 땅과 사람에 따라서, 농부님에 따라서, 그리고 그것을 가공하는 가공자에 따라서 맛과 향, 풍미가 달라진다라는 것을 참기름 소믈리에라는 이름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참기름뿐만 아니라 다양한 품목들을 이야기하지만 그 중에서도 참기름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제가 이 참기름 소믈리에라는 직업을 시작할 때는 많은 분들이 그러셨어요. 말장난하지 마라. 많은 분들이 그런 직업을 만들어서 도대체 누가 그 이야기를 듣겠느냐, 그게 과연 사업이 되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시간이 5년 정도 흘렀습니다. 지금은요, 온갖 식품에 소믈리에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물 소믈리에, 밥 소믈리에, 채소 소믈리에, 간장 소믈리에, 치킨 소믈리에도 나왔고요. 다양한 분야의 소믈리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그게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는 방앗간 사장님들도 참기름 소믈리에라는 이름을 붙여서 활동을 하기 시작했고요. 이제 제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이 분야에서는 참기름 소믈리에가 있다. 그리고 그 참기름 소믈리에들이 참기름의 컨텐츠를, 전문성을 가지고 전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파운드 로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고요. 로컬에 있는 자원들을 발굴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컬 브랜드를 발굴하고 경험하게 함으로써 지역별 로컬 크리에이터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기 위한 아이디어를 만들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있고요. 그 비즈니스 모델이 성립하려면 매출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매출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사업 전략을 만들고 그 사업 전략들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대중들이 알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한 청년, 그리고 한 청년 사업가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도슨트라는 것은 길게 설명드렸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시장에 오셔서, 광주하면 어디 있죠? 광주? 양동시장, 송정역 시장, 또 어디 있을까요? 남강주 시장. 남강주 시장에 가서 홍어무침을 어디 가서 먹어야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시장에 가시면 제가 시장의 역사와 그 다음에 그 시장 안에서 홍어무침을 아주 잘 파시는 상인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 상인이 그 홍어를 어디서 구해오는지, 그 홍어들은 무엇을 먹고 자랐는지, 그리고 그 홍어를 가지고 어떤 요리를 만들고 계시고 어떤 상품을 만들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여기에 계시는 분들처럼 일반 대학생이나 일반 주민분들, 지역 주민분들을 많이 초대해서 진행을 했다면 지금은 기업 고객이 많고요. 기업의 신입사원분들 교육을 하실 때 보통은 교양 수업으로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가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아주 흥미롭게도 요즘에는 시장으로 오세요. 그래서 서울의 광장시장이나 부산의 부전시장이나 광주의 양동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지역별로 허브의 역할을 하고 있는, 비즈니스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시장들에 방문하셔서 저와 미션을 해결하십니다.
제가 10만 원짜리 온누리 상품권을 드리고요. 다음날 아침까지 그 10만 원을 100만 원으로 만들어 오시는 비즈니스 어떤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고요. 아주 놀라운 것은 저는 50만 원밖에 못 만들었습니다. 설계자인 저는. 근데 놀랍게도 그 10만 원을 100만 원으로 만들어 오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물론 10만 원을 다 쓰고 마이너스라고 저한테 환불해달라고 하시는 참여자도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같은 10만 원을 가지고 어떤 참여자들, 어떤 참여팀들은 그걸 부가가치를 붙여서 더 많은 어플을 창출하기도 하고요. 어떤 참가자들은 그것들을 소진해서 사라지게 만드는 마술을 부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주로 비즈니스 경험을 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참기름 소믈리에는 이런 것처럼 뭐 뉴스라든지 라디오라든지 방송 채널에 나가서 참기름 소믈리에가 하는 역할,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작업 중에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있었던 참기름들을 현재 계승하고 있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복원이 아니라 계승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복원을 할 수 있는 데이터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왕들이 드셨던 참기름 음식들을 가지고 추측해서 참기름들을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자료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네덜란드와 같이 우리나라에 대한 음식 조리서들을 갖고 있는 나라들을 찾아가서 계속 자료들을 수집하고 있고요. 안타깝게도 그 자료가 이미 있었다면 되게 창의적인 활동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 기본적인 자료조차 없기 때문에 그것들을 찾아가기 위한 여정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정을 하는 이유가 한 가지 있는데요. 저는 500년 전의 자료들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500년 전에 이희준이 있었던 거예요. 누군가가 한 줄씩 기록해놨습니다. 그렇다면 500년 뒤에도 이희준이 태어날 겁니다. 저는 그 500년 뒤에 태어날 이희준에게 메시지를 계속 남기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메시지가 이어져야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업, 다음 세대를 위한 비즈니스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여기 계신 분들이 흥미로워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얘기를 꽤 오랜 시간 동안 해왔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근데 흥미로운 건 저의 첫 번째 기사가 뉴욕타임즈에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즈는 8시간 넘게 저를 심층 취재하셨고 저의 이야기들을 뉴욕타임즈에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고객은 한국에도 있지만 중국 상해에도 있고요. 일본 도쿄에도 있고 최근에는 카타르에도 있습니다. 중동 카타르에서 매년 한 병씩 주문하시는데요. 그 한 병을 배송하기 위해서 직접 가고 있습니다. 와, 나름 사심을 채우는 겁니다. 나도 그 나라 가보고 싶다. 근데 아주 흥미로운 것은 그 나라 국민이 저한테 얘기하는 게 너 참깨가 어디에서 온지 알아? 라는 질문을 합니다. 어디서 왔을까요, 참깨는?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참깨는 아프리카 사바나 지역에서 출발을 했고요. 이집트, 그 다음에 중동의 카타르라든지 이란, 이라크와 같은 나라를 거쳐서 인도, 그 다음에 중국, 그리고 한국까지 이어지는 여정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참깨의 오리진 고향은 아프리카 사바나인 거죠. 커피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들깨는요, 대한민국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참깨와 들깨는 어떻게 보면 깨라는 같은 이름을 갖고 있지만 서로 만나본 적 없는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관법도 다릅니다. 참기름은 실온 보관하셔야 되고요. 들기름은요, 구매하신부터 냉장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전문성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요,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첫 해에는 농사 지을 줄 몰라서요, 청바지 입고 농사 지었습니다. 엄청 혼났고요. 지금도 혼납니다. 저는 새벽에만 밭에 가서 밭을 일구거든요. 왜냐하면 시간이 없습니다. 하고 있는 일들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고 전국 로컬을 다 찾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새벽에만 가는데요. 첫 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리깨질이라고 이 깨를 터는데 이 깨를 털 줄 몰라서 한 번만 털었습니다. 근데 참깨 농사를 지어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3번 이상 털어야 깨가 다 나옵니다. 근데 전 한 번 털고 쌓아놨어요. 다음날 갔더니 그 참깨 업자라고 하는 트럭을 몰고 다니시는 분들이 다 실어 가셨어요. 저는 제가 농사 기껏 지어놓고 3분의 1만 수확한 거죠. 그리고 그걸 다 자루에 담았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싹이 텄습니다.
참깨는 여물게 말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방식이 조금 무식할 수도 있고 왜 저렇게까지 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데이터를 믿기보다는 직접 현장에서 체험하고 경험한 것들 그리고 내가 직접 돈을 써본 것들의 신뢰도를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뭔가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그냥 하시면 됩니다. 많은 책들이 그런 써 있잖아요. Just do it이라고 써 있는데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를 누구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무모할지 모르지만 현장에서 이런 데이터들을 계속 확인하고 있고요. 이런 데이터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토종 참깨를 키우시는 농부님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참깨들을 가지고 참기름을 착유하면, 참기름으로 버터를 만들면, 참기름으로 다른 소스를 만들면, 참기름으로 핫소스를 만들면 어떠한 맛과 향, 풍미가 날 것인가에 대한 R&D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즉석식품 제조광업이라고 떡볶이집 혹은 방앗간처럼 제3자 유통을 하지 않는 방앗간에서 진화를 해서 이제는 제조광업 신고가 되어 있는 시설과 함께 이제 작업을 하고 있고요. 화면에 보이시는 분은 안타깝게도 저는 아니고요. 저랑 같이 작업을 해주시는 업력 30년에서 50년 되는 선생님들과 같이 구조를 만들어서 이 선생님들의 기술을 저는 돈으로 사는 거고요. 이 선생님들의 기술을 가지고 착유한 참기름들을 더 많은 대중들을 만날 수 있게 혁신을 계속해서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과 마찬가지로 참기름도 계속해서 아카이브를 하고 있고요. 꽤 오래된 자료부터 현재의 자료들까지 수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도슨트는 전통시장에서 해설사 작업을 한다면 참기름 소믈리에는 참기름 테이스팅 쇼를 통해서 약 10가지의 참기름을 맛보고요. 나한테 맞는 참기름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선택한 참기름을 구매하셔도 좋고요. 구매하시지 못한다면 나는 인도산 참기름이 더 맞아. 나는 에티오피아 참기름이 더 맞아. 나는 안동산 참기름이 더 맞아. 나는 광주 양동시장의 광주 참기름집의 참기름이 더 맞아. 이러한 것들을 찾아가실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4가지의 기준을 따라서 로컬들을 발굴하고 있고요. 지금은 전통시장과 참기름과 관련된 이야기만 드렸지만 뿐만 아니라 참기름과 관련되지 않은 식품과 가공품들도 계속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로컬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건강하고 정직한 방식으로 생산을 하는 로컬 생산자를 발굴하고 원재료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지속 가능한 생산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다양성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있으신 창업자들과 혹은 농부들과 혹은 상인들과 교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쉬워 보이지만 이 4가지를 모두 다 하는 창업자 혹은 상인 혹은 농부는 100분 만나면 1분에서 2분 정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F&B를 한다거나 농사를 짓는다거나 혹은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한다면 자신의 분야에 맞춰서 이런 것들을 기준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제주도에 가서요. 제 본사가 제주도에 있는데 제주도의 녹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블렌딩 티를 만들고 있고요. 제주도의 감귤 껍질과 그 다음에 제주도에서 키운 녹차를 블렌딩해서 대중들을 만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광주 송정역 시장에 사투리를 가지고 브랜드를 만들고 있는 상점에 가시면 진피녹차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불친절하게도 구매하실 수가 없고요. 제가 그러한 로직을 따른 이유는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 특히 오늘 주제인 AI와는 완전 반대되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저는 오히려 불친절하게 만듦으로써 이준이 만든 더 로컬 프로젝트가 만든 녹차를 찾아가려면 로컬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인식들을 계속해서 심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자생하고 있고 로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러한 브랜드들을 찾아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전략들을 구축하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추후에 발전이 되면 AI나 기술, 그 다음에 IT 인프라들이 덧붙여지면 훨씬 더 큰 시너지가 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서비스들 중에서 당근마켓이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당근마켓은 자신들의 비즈니스에 아직 수익화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붙이겠죠. 근데 반대로 저는 수익화 사업을 먼저 진행을 하고 거기에 IT를 얹거나 AI를 얹혀서 더 많은 대중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인데요. 많은 다양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회사 이름이 더 로컬 프로젝트인 것처럼 로컬에서 약 올해에만 30여 가지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혁신적인 프로젝트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오늘 주제인 AI와도 닮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주라는 곳인데요. 파운드 영주라는 이제 프로젝트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영주에는 사과도 유명하고요. 한우도 유명하고요. 포도도 유명하고 풍기 인삼도 유명하고요. 그 외에도 유명한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농장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자신들이 정말 귀하게 키우고 잘 키운 것들이 다 수출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그게 좋다는 거 다 알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그게 어디에 있는지, 왜 좋은지, 그리고 좋은 게 있지만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장주분들과 이야기를 해서 게임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네, 영주에는 부석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영주에는 소수서원이라고 우리나라의 최초의 서원이 있는데 소수서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나 부석사는 다녀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영주는 안 다녀오셨대요. 부석사가 영주에 있는데요. 그러한 인식 개선을 위해서 이 게임을 다운받으셔서 게임을 하시면 부석사와 소수서원 무선마을이라고 하는 영주의 관광 콘텐츠들을 만나보실 수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그 관광 콘텐츠와 가까이 있는 로컬 푸드들을 공부하실 수 있고 체험하실 수 있도록 게임화해서 이제 작업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부터 서비스를 할 계획인데요. 이러한 것처럼 일반 농장들도 농부님들도 혁신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고 지금 세대, 저희 세대, MZ세대라고 하죠. 저희 세대 그리고 저희 다음 세대들에게 친화적인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와 맞는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로컬의 언어를 배우고 그 언어를 가지고 대중과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요. 저는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참기름 활성화라는 문제를 풀고 있고 참기름 활성화라는 문제를 풀다 보니 우리나라 로컬의 언어를 배워서 지역 전체에 대한 활성화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네, 너무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지만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 여러 개의 문제들이 파생됐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고민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러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 더 로컬 프로젝트의 이준이었고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